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기술적 분석을 70% 설명을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기본적 분석 10% 정도 설명이 끝난 거지. 이번에 나오는 거는 거래량 안에 있는 외국인과 거래량 안에 있는 기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거래량을 이제 잘라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분석 자체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개인은 얼마나 들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이 이렇게 잡히는 거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 종목 다 이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HTS에서는.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하루하루 이렇게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 차트화 시킬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돈인 거지. 이게 서버 저장 용량을 잡아먹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시점 기준으로 1년, 2년,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 정도 물량만 저장을 시켜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역대 차트를 그리면 당연히 이 보유 수량은 모르는 거야. 아, 이거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을 줄 알았어. 제공을 안 하는 거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돈이니까. 서버 알잖아. 서버를 빌리는 대여비를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공을.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야. 사실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지. 이 거래량을 분석을 하는 거지. 이 거래량을 이제 뜯어보면 어제 대비 오늘 어떻게 했냐. 이 거래량 안에는 이제 개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고 외인이 산 그 물량인 거지. 그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큰형님과 작은형님, 외국인 큰형님, 기관 작은형님, 이 형님들은 많이 먹으라고 하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좋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매매 종목을 이제 좀 포착하는 방법론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네이버도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오늘 기관이 많이 산 종목, 둘 다 많이 산 종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계 내잖아. 집계 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사면 오르니까, 얘네들이 팔면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거지. 크게 보면 진리는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이미 너도 겪었지. 못 겪었나? 넌 언제 샀냐? 8만 원대 샀으니까. 여기 삼성전자가 아니네. 안타깝네. 아마 요때쯤. 그러니까 안타깝네.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은 물량이 늘어나는데 기관과 외인은 팔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는. 여기서부터의 요 구간. 그죠? 개인이 끌어올린 거야 이거. 묵지마 투자. 내가 얘기하는. 외인 기관이 매집한 종목의 급등 초기 발굴법.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뭐 코스피, 코스닥. 정보의 질을 파악하는 능력의 차이. 개인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고, 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실력 다 딸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독고다이. 나만의 매매법 빨리 개발해서 그 룰을 최대한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초기 발굴법 해가지고 이 초기에 발굴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 방법론보다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론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포착을 하면 되고. 아까 내가 보여줬지. 삼성전자 가지고도 전 종목 다 그래. 저항선 하면 양봉 나오면
이 외국인이 사는 게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외인이 진짜 잘해. 신규주는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그레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어. 지금은 신규주는 편입을 시켰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 어떤 점이 유리한지 좀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분석 어떻게 하고 기관 물량 파악 어떻게 하고 기관별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과거에는 너 알려주기 전까지만 해도 그레이 처리가 돼 있었던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얘를 푸른 이유는 지금 이제 상장을 하는 그래서 IPO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지. SKIT도 마찬가지고. SKIT 알지? 당연히 알죠. SKIT 먹었어? 한번 먹었을 거예요. 네. 내 말은 받았어? 물량? 물량을 받았냐고요? 아니요. 이제 이 공모주를 할 때 일반 돈이 없어도 물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증거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네. 예전에는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룰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해도 된다는 거야, 신규주를. 공모부터 받기 시작해서 네. 네. 그러면 2배로 뛴다고. 네. 시가가 네. 2배로 뛰고 그리고 이제 거의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때는 이제 장이 안 좋았어. 전체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고 전체장이 좋으면 카카오 게임즈처럼 상한가의 점상에 추가 상승 갭상하면서 이렇게 올랐잖아. 네. 그러면 여기 이 가격이 이 네. 시가가 지금 48,000원이잖아. 24,000원에 공모를 한단 말이야. 공모가가. 네. 그러면 장 시작과 동시에 나는 2배를 버는 거잖아. 더블. 이해됐어? 네. 그게 상한가를 친 거라고. 따상. 이해됐어? 네. 거기에 점상을 간 거라고. 네. 따상. 23,000원에 이 고점 정도에서 팔았다 그러면 24,000원에 시작해서 8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앞으로는. 그러면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지?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공모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공모를 받을 줄을 알아야 되고 어떤 종목이 이런 상한가를 칠 것 같은지 당연히 시장에 주목을 받는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크랩톤 그런 애들은 무조건 상한가 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장만 좋으면. 전체장이 좋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전체장이 나쁘면 아까처럼 운봉으로 떨어지고 다시 간다고. 다시 가잖아. 장이 좋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얘 더 오른다. 얘 무조건 더 올라. 왜? 외인을 보면 알 수 있어.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외인은 기본 3개월을 산다고. 그러면 기관은 장 시작과 동시에 얘가 상장된과 동시에 사기 시작해서 지금도 사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이 떨어질 것 같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방송인들이 상당히 많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런 헛소리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지금 산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다고. 카카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인제 시작이라는 거지. 장대양봉이 인제 나와서. 그러면 내가 과거로 빵 쏘라고 했지. 종가를 기준으로 첫 번째 장대양봉에서. 그러면 얘가 얼마나 길게 얼마나 내가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 8개월. 요거. 얘 때문에 예. 앞으로 8개월 동안 홀딩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 이 역대 최고가, 이거, 예. 89,100원. 예.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고. 예. 요때. 그러면 요때 한번 팔아주는 게 낫겠지. 그러고 나서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사는 게 낫겠지.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간다니까 믿어보는 거지. 카카오 게임즈. 실제 더 가는지 안 가는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 이런 종목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거야.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아까 SKIT 다시 가서 과거로 빵 쏘면 얘가 첫 번째 장대 항목이잖아. 예. 빵 쏘면 얘는 한 달밖에 안 되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5%짜리 4.72% 383% 전날 대비. 그지? 또 나왔지. 또 나오지. 장대 항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게 끝일까? 여기서는 안 나올까? 이쪽에서는? 나는 361 저항선 돌파하면 나온다에 베팅을 한다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또 장대 항목 또 나온다고. 이쪽에서. 그것 때문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거라는 거야. 이해됐지? 361 돌파되면 그날 매수 들어가겠네.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는 양봉만 살짝 보여도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얘 때문에. 얘가 있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큰 거야. 얘가 있으면 끝난 거지.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얘를 보면 29일이잖아. 6월 29일. 네. 그지? 그러면 내가 이런 애를 보면 나만 먹으려고 하겠어, 내가? 나만 먹을 것 같아? 장대항봉이잖아, 저거. 그러면 이 카페에 장대항봉으로 가면 장대항봉 공유하기가 있지. 네. 그러면 여기 카카오 게임즈 날짜는 6월 29일. 이런 종목 발굴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없다고. 진짜 신의 한 수지. 이전에는 5월 10일 한 달 넘게 걸렸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종목인 거야. 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만한 종목을 찾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자주 막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대세 상승으로 가는 네. 심리적 저점인 거지. 그러면 그런 위치면 나는 얘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고요. 하루에도 막 두세 종목씩 막 사라고 막 난리를 치지. 전체장이 좋아지니까. 전체장 이 디펜던시가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시간대를 보면 장중에 네. 발견을 했어. 그러면 발견과 동시에 공유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거지. 그러면 나도 부자 되고 너도 부자 되고 우리 지인들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입하는 게 좋겠지, 당연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교육생들이긴 하지만 고마워하지.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 나만 먹자고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 자, 카카오 게임즈 신규 상장주였지. SKIT 신규 상장주였지. 네. 한다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 이씨. 신규 상장주가 왜 3개월,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여기서 왜 미끄러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한 거지. 공모받은 애들이 또는 그 전에 들고 있는 애들이
예수 물량, 예수 기간이 이제 끝나요. 이때 한 번.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요 패턴. 예. 요게 6개월이 끝나는 거야. 6개월이 끝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예수 물량들이 이제 하락 패턴을 만들더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날아가는 거지,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서.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월 물량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이쪽에서 사거나, 또는 이쪽에서 사거나, 또는 이쪽에서 사거나. 그래서 지지선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지선이 한번 살짝 꺾이지,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고. 지지선이 꺾여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꺾여 올라가는 거는 네. 굉장히 좋은 거야. 굉장히.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뻗어나간다고 보면 돼. 이게 대세 상승이야. 요게 앞으로 6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중에 내가 어제 먹었던 TLB라는 종목이 있지. TLB라는 종목도 최고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6개월을 무조건 가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지? 그런 다음에 내리는 거잖아. 쭉 내려서 만나면 길게 뽑아내면 되잖아. 그지? 길게 뽑아내면. 그랬더니 이 빨간 봉이 탁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봉에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죠. 왜냐면은 내가 이날 2천만 원 들고 있어. 네. 그러면 이날 2천만 원 내가 당연히 살 수 있는 거야. 왜 못 사? 이미 팔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았겠지. 네. 이쪽에서. 그지? 개파락 음봉까지 나왔잖아. 그럼 됐지 뭐. 이쪽에서 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보고 이 오른쪽에서 이쪽 오른쪽에서는 사도 되는 거지. 여기서 50%가 안 됐으면은 응. 안 사셨을 것 같아서요. 응? 요게 응. 전일 두 개에 50%가 안 남았는데 요거는 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없어. 네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선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선 넘은 건 알겠는데 또 매매법 중에 하나가 전일 운봉을 50% 덮는 걸 나오게 매매하잖아요. 맞아. 그 흔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당연히 이봉과 이봉의 중간을 치고 올라가는 요 이후에 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내 평단가는 요게 어디 말가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지금 이게 사는 거 같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361 전선 돌파니까 이 갭상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361 전선 돌파로 더 사도 되는 거라고. 이날 더 사도 되는 거고. 근데 빨간 봉을 하나 포함하고 다음에 사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요날이지, 요날 아침에 시가로 사도 되는 거라고. 왜? 이게 돌파가 됐으니까. 돌파돼서 바로 떠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잖아. 그게 나은 거지. 왜?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얘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얘도 좀 부족하지만 얘는 확실하지. 그지? 앞으로 빵 쏘면 한 달은 얼추 잡아먹으니까. 이봉이. 거기에 이봉까지 나왔다? 그럼 끝난 거지. 사실상. 이봉이. 갭상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향후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TLB라는 종목은.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 주식 같은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하고 TLB 사줬다고 내가 전체 공지를 아예 했지. 여기에다가 전체 공지를 했고, 판 거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공지한 거에 보면, 공지사항, 이쪽에, 신규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나는 이제 공모가로 좀 받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공모가는 마누라가 이제 싫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을 사서 이제 보유를 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시작 자체를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야, 나는. 시작 자체를.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좀 애들도 좀 사서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 이제 균등 분할 방식으로 해서 N방 때린다 그러면, 200만 원 넣어서 같이 받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2배 무조건 날아가잖아. 그러면은 올라갈 때 나는 파는 게 아니라 고점 확인하고 떨어지는 거 3분의 1포인트에서 난 팔아버리잖아. 그러면 거의 최고가가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종목을 또 공략을 해주면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살 당시에는 요랬지만 수익 내고 팔 때는 지금 한 50%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40몇 프로 이렇게 수익 나고 낸 상태에서 팔았고, TLB는 중간에 물을 한번 탔는데 물탄 물량은 이제 다 팔았고, 지금 이제 이 기본 물량만 남겨놓은 상태인 거지. 안 팔았지. 20% 이상 오른 상태에서 팔려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얘는 계속 내가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밑에다가 이제 날짜별로 계속 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해서 쭉, 그래서 제일 밑에 물타기 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있지? TLB. 물타기를 했다라고 얘기도 했지. 중장기 정선 돌파니까 이제 믿었고 지금 진짜 간 거지. 이제 실제로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동안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셨는데 책들 중에 이런 식의 없어. 분석 없어요? 없어. 비슷한 거라도 없어요? 비슷한 거는 이제 추세선이 있는 거지. 추세선 매매 방식. 추세선은 이렇게는 안 그리잖아요. 이렇게 안 그려. 나는 그 추세선을 잘못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끝점이 이렇게 최고점과 최저점 연결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못 봤을 거야. 책을 많이 그리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이 개념도 봐봐. 얘도 이 종목도 얘를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가고 있잖아. 사실 지지선이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지지선 따라 올라가는 개념으로 지지선 생각하지. 얘는 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지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요 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 저항선은 그러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사이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 종목은 떨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주가가. 그리고 여기 딱 돌파하니까 또 바로 또 크게 나오고. 그걸 굳게 믿고 물타기도 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맞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게 신기한 거지. 나도 신기해.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한 지가 지금 보면 얘로 보면 내가 그것도 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했는데, 보면 이 공지사항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2019년 6월 여기부터 전 종목 급등주로 바꿨고, 2020년 12월 이때부터 수익 매매하고 투자, 그 다음에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다 하고 있는 거지. 이때부터는. 그리고 스텝 1, 스텝 2는 버렸지만 사실 물타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스텝 1, 스텝 2로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 그래서
일단 큰 개념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신규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규주는 그래서 나는 이제 애들 사주는 거는 웬만하면 다 신규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목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하나는 게임주고 하나는 그 반도체 그 후공정 관련된 회사란 말이야. TLB가.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된 얘기들을 애들한테 막 계속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애들은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나랑 대화를 통하게 되는 그 시점이 나올 거라는 거야. 아직은 머리가 돈 버는 머리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학교 공부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왜 해? 그럼 나 먹고 살 정도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 네. 뭘로? 뭐 주식으로 난 충분하다는 거야. 애들 먹고 살 정도는 충분하다. 그럼 경제교육서적 하나 저기 읽으라고는 안 해요, 애들한테? 그런 거 안 시켜. 굉장히 좋은 경제교육서적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PDF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작두를 하나 사거라. 그러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사. 요게 진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구나. 요게 애들 경제서적으로 아주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 시켜줘.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니, 책으로. 이거 책으로. 내가 우리 애들 읽으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 꽂아놓고서는 오는 사람마다 다 자식들한테 읽으라고 한 번씩 하자. 알겠습니다. 니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있고 전에 제 아들한테 이렇게 했고. 그럼 반납해. 여기 경제서적 여기 계획 몇번 더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신규주 얘기하기 전에는 이제 기본 외국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 기술적, 심리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해. 진짜 거의 불가능해. 근데 6개월 정도면 이제 보고서 2개가 나오니까 이제 웬만큼 이제 괜찮아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애들은 신규주 같은 경우에 6개월 상장 후 6개월 정도? 6개월부터 매매가 한 요런 제약을 가하면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면 주식 초보들 제약은 초보자 제약인 거지. 6개월이라기보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이유는 어떨까요? 그거는 뭐 1년 이후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는 6개월짜리면은 웬만한 종목 다 가. 중장기 정성 돌파를 하면 우상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도 돼. 이런 얘기는 좀 그리고 6개월 그러면 보호 예수 물량 이렇게 조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나? 네가 원하는 건 이거 같은데. 6개월 안에는 계속 흐를 수가 있으니까. 아니 저거 나올 때쯤 흐르니까. 계속 흐를 수도 있어. 근데 바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장담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거지. 이 기본적 분석도 안 되지만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심리적 분석도 안 되고 거의 불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 해에 절반이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1년 이내에 나머지 90%가 3년 이내에 퇴출된다는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그럼 되게 위험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한 5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신규주 얘기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진행을 하면 분포, 구주 분석. 그러니까 기존에
상장될 때 예. 공모를 받는 주식이 있고, 공모를 받는 주식 외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최대 주주,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이런 주식 수를 눈여겨봐야 돼. 왜? 보호예수 물량이 얘네 이 물량이거든, 이 물량.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는 기관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게 이제 장시작과 동시에 얘네들이 이제 날리는, 거의 이 기관 얘네들 때문에 얘네가 두 배를 만드는 거지. 장시작과 동시에. 개인이 이런 짓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얘네는 주식을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그냥 두 배로 일단 시작하게 만들기를. 그런 다음에 점상 만들고 막 하는 게 얘네라는 거지. 개인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려면 네가 실제로 공모를 받아보면 알게 돼. 공모를 받고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이 공지사항에 보면 이 받을 딸 계좌 이 분석한 데 있지. 예. 여기 첨부 파일을 보면 여기에 첨부 파일에다가 내가 IPO라든지 이 기업 분석해 놓은 거 여기 다 이쪽에 있거든. TLB 같은 경우에 IPO 수요 예측 결과 문서가 여기 다 있다고. 이거 받아가지고 쓰면 된다고. 참고를 하면 돼. 공부할 때. 다른 회사들도 IPO를 하게 되면 IPO 관련된 이제 문서들이 막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저거 때는. 그래서 신규주는 분석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대 주주 보유율, 그 다음에 기관 물량 소화 여부, 그리고 기타 수량 중 보예수 여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신규주, 이 사람은 신규주를 좀 매력을 많이 가졌었나 보네. 신규주에 대한 페이지 수가 많은 거 보니까. 참고 사이트, 뭐 여기 코스닥 시장본부라든지 IPO 스탁이라는 이 개인 co.kr이니까. 그 다음에 신규주 분석은 그룹별 배정해서 기관 물량을 확인하면 되고, 확약분과 보유예수 기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 뭐야, 또 있어. 그래서 기관 물량 파악 기법, IPO 거기 보면 다 나와.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굳이 필요한가 싶네. 매수 타이밍. 오타가 있는데도 수정을 안 했네. 어이씨, 신규주가 또 있네. 그래서 상장 후 일주일 이내에는 바로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바로 하락하는 패턴이 있고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이탈하고 하락하는 패턴이 있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지 뭐. 전체장을 따라가. 신규주는 경험상. 근데 경험이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신규주는 나도 많이 미흡해. 왜냐면은 한동안 나도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좀 넘었나? 그 전에는 20종목을 내가 한다 그러면 한 종목 있을까 말까 했거든, 신규주가. 근데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신규주는 상장하고 나서 지지선이 최소 3년 이상 되는 애야. 3년 이상. 지지선이. 그러면은 나는 그런 애들을 다 신규주라고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규주 같은 거 3년 돼도 난 여전히 신규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규주와 내가 얘기하는 신규주가 다를 수도 있어.
1년 미만의 종목은 다 신규주 취급을 보통 하는 거는 공통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보니까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보유예수 물량 때문인 거지. 이제 좀 감이 오지? 이런 거는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일단 저장을 하고 35분이나 됐네.